안녕하세요. 유고사입니다. 오늘은 제 창업 스토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업부터 가족 운영, 폐업 그냥 싹 다 해봤습니다. 처음 저는 게임 회사에서 이제 운영팀에 있었고요. 이벤트 및 아이템 기획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스트 소프트 쪽에 있었고 IT에서 계속 5년 정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압구정 로데오에서 DJ 스튜디오 겸 요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공연 기획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창업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했던 이유는 남자 친구랑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남자 둘이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사이즈와 영업 형태를 좀 찾는 와중에 제가 잘 알고 평소 즐기던 이런 라운지바나 펍 스타일의 영업 형태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칵테일이나 이런 파티 등도 제가 잘 아는 부분이라서 조금 배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칵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주기능사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현업이랑은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뭐 주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칵테일도 전문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워낙 수준이 낮았어요. 낮았고 2011년도 11월에 오픈 준비를 해서 12월에 오픈을 했고요. 신림 르넥산스 쪽 B급 상권이죠. B급 상권의 C급 점포였어요. 대형 오피스 건물 2층에 입구를 절대 못 찾는 위치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포차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 철거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점포조도 여기가 2번이나 망했던 그런데요. 입구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요. 월세는 200만 원 중반대 40평형 정도였고 이제 그런 이유로 권리금도 없었고 10년 전 상권 기준, 이 신림 상권 기준, 이 B급 상권 기준으로 해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서 동창 친구랑 동업으로 3천씩 모아서 총 6천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초도 물량 한 600 정도. 술도 많이 못 샀죠. 초도 600이면 뭐 술 라인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오픈을 강행을 했고 오픈 첫 주 사진인데 뭐 벽에 뭘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고 마감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좀 힘들었었고 김천에서 1,000원짜리 김밥도 못 먹을 정도로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막 지인들 불러서 벽에도 좀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처음 가게 초기 고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2호점이 오픈하고 나서도 음식을 사오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이 사람들 밥을 못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가지고 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분들 때문에 현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첫 달 적자면 무조건 망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뭐 이렇게 음악 연주도 해보고 뭐 나중에는 제가 디제잉도 하고 파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기 시공할 때 제가 워낙 하나도 모르는 영역이었어가지고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음향업자들이 보통 사장들이 말한 예산에 자기들이 알아서 맞춰버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황과 이런 음악들을 틀 거면 이런 스피커로 조금 뭐 예산을 추가하시든지 해서 하는 게 중장기로 효율적이다 이런 컨설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저는 항상 제안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드리는 편이고 업주를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오픈이었고 워킹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 홍보도 하루에 5시간씩 사탕 붙여가지고 신림역 사거리 나가서 맨날 돌리고 있었고 평일 새벽 1시 정도부터 마감 4시까지 나가가지고 주택가에서 이제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거지만 몇천 장을 돌려야 동네에 한두 팀이 오지만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나가서 했어요. 이제 그런 거 전단지 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 구청에서 이제 도장 받아가지고 허락 받은 거는 전단지를 돌릴 수는 있는데 관악구 신림동 쪽은 특수 상권 지역이고 그런 게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경찰들이 다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지역이었어서 뭐 사복 경찰들과 맨날 술래잡기 하면서 이렇게 외부 홍보를 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틀씩 설날 추석만 이틀 쉬고 영업을 했었고요.
기존 여성 손님 체류 시간을 높이려고 막 타로 카드부터 뭐 다양한 파티부터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타로 카드는 제가 오랫동안 좀 하던 거라 그런 것들을 장기를 좀 살려서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블로그랑 이런 거를 자체 마케팅 할 수 있게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추후에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IT 인맥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이럴 마케팅 회사도 추가 운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또 블로그는 현재 제가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포스트 하나 블로그 하나, 포스트는 2,000에서 3,000명 정도 일 방문객이 오고 블로그는 800에서 1,000명 정도 하루에 일 방문객이 오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고 나중에 따로 이런 마케팅 편을 좀 만들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했고요. 1년 지나고 나서부터. 하지만 이게 단골 위주의 매출이 70%를 육박하면서 이게 엄청 피곤했어요. 엄청 피곤했고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리뉴얼까지 1년 지나고 조금 더 1,500 정도 들여서 추가 지출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폴딩 도어 때문에 냉난방이 특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컨설팅 할 때는 냉난방 용량을 3배, 평형 대비 3배에서 4배는 해야 된다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저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알짜 가게였어요. 낮은 월세와 지역 인건비가 굉장히 쌌고 작은 투자 금액으로 뭐 끽 해봐야 7천 내외 들은 거니까 지금 보증금까지 해서 굉장히 ROI가 만렙인 그런 가게였습니다. 월 800에서 1000 정도 순수익이 남았었고 이 남자 둘이서 사장 둘이서 어느 정도 일하고 알바 1명 정도를 썼어요. 파트타이머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사장 인건비로 순수익이 저 정도 남았었던 건데 투자 금액을 생각을 하면 효율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대기업 직장인 월급은 각각 나왔으니까 나쁜 수준은 아니었죠. 그리고 특히 지역 신림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웨스턴바의 약간 본고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칵테일 비중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고 칵테일 비중이 많으면서 이제 재료 원가율이 20% 미만으로 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플러스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완성도가 낮은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초보인데 재수가 좋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됐고 그 1년이 지나서 2호점을 신논현역에서 확장을 한신포차 앞에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뭐 약간 시장 상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급형의 가게는 아니었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와서 간단하게 맥주 먹고 칵테일 먹고 그런 펍 스타일이었어요. 2013년 봄에 강남으로 진입을 해서 예산을 2배를 늘렸죠. 거의 1.5억 정도 해서 기존 권리 가게를 권리를 주고 기존 가게를 좀 걷어내고 강제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좀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좀 빠른 확장을 원해가지고 좀 거기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순수익에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확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진행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주류 대출을 6천 이상 깔고 초도를 거의 1000에서 1500 정도 한 1500 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빚이었죠. 한 7, 8천을 빚을 깔고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워낙 없었던 거고 1년 정도 해서 돈이 벌리는 시점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빚이 월세가 400 정도에 이제 30평 좀 작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부터 대출 상환 부담이 있었고 다시 통장 잔고는 빵으로 수령을 했어요. 오픈 전날 막 치료 수술까지 했는데 다음날 오픈이라 기저귀 차고 피 흘리면서 술 처먹고 그렇게 영업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관리 운영 이제 가게가 2개니까 2명이서 이제 쪼개지면 조금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 운영 인원이 부족해서 제 친동생을 부르면서 제가 돈을 4천 정도 더 창업할 때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동생이 운영하고 2호점은 동업자 친구랑 제가 운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워낙 없이 시작했으니까 또 외부 홍보를 하루에 5시간씩 한신포차 앞 그 사거리가 또 외부 홍보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외부 홍보를 또 제가 나가서 하고 이제 같이 하던 동업자 친구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자기는 잘 못하겠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의견을 내서 거의 제가 혼자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동업자랑 일하면서도 1호점 때부터 뭐 여자친구 데려오지 말자, 뭐 모든 업무 분장 5대5로 하자, 뭐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나 생각보다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업의 어려운 점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렇게 확장이라든가 뭐 저는 순이익충이니까 순이익을 높이자 기존 거에서, 아니다 전체적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나가는 방향들이 많이 틀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호점 오픈 후에 6개월 정도 지나고 갑자기 1호점 매출이 0으로 수렴을 하기 시작했어요. 0으로 수렴을 시작을 하고, 요거를 제가 또 다시 살리려고 혼자 또 1호점으로 넘어가고 동생을 2호점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친동생이랑 같이 친구랑 일하게, 동업하는 친구랑 일하기 시작했고, 이제 동업하는 친구가 약간 그때부터는 좀 가게에 안 나오거나 동생한테 다 맡겨버린다거나 저랑 있을 때보다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편하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장이 가게에 와서 있는 시간이 줄고 거의 외부로 도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 1호점을 복구를 다 했어요. 리뉴얼을 다 하고 복구를 하니까 또 2호점은 동생 혼자서 운영하는 꼴이 돼버리고, 2호점에서 또 순수익이 0으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이제 혼자 일하고 형들이 케어를 잘 안 해주고 서포트를 못 받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불만이 극대화가 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같이 끌고 가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업 해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2014년 여름쯤이었고, 해지하면서 투자금 대비 공정하게 분할이 좀 어려워서 뭐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2호점을 제가 가져오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4천을 더 넣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동업 폐지 후 제가 들어와가지고 1호점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6, 7개월을 1호점에서 또 있었으니까, 동업 폐지 후 2호점 들어와서 자료 정리하고 통장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그냥 뭐 좀 쇼크를 받았죠. 2호점 주류 초도나 아니면 대출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저한테 이제 계약 해지할 때 정확히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친구가.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왔고, 그거를 빠르게 동업 해지를 하면서 세부 내용까지 확인을 제가 못했었으니까 그냥 에이 씨발 그냥 그러고 인지상정상 넘어가게 됩니다. 하고, 여기도 또 전체 분위기 리뉴얼을 위해서 제가 또 다 뜯어 고쳐요. 다 뜯어 고치고 제가 디제잉도 계속 하고 했었으니까 여기도 좀 파티를 만들고 DJ들 이렇게 조금 모일 수 있게 해서 뭔가 커뮤니티도 만들고 새로운 컨텐츠도 좀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뭐 파티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도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알았던 뭐 인맥들과 경험들을 살려서 현재 이제 제가 DJ랑 공연기획업 이런 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때부터 2년 동안 이제 쎄 빠지게 해가지고 뭐 주류 밀린 거나 주류 상환 밀린 거나, 그 다음에 주류 대출 받아가지고 창업할 때 이제 밀어 넣었던 거, 이런 거를 다 부채 상환을 싹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 돈이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도. 이때가 2016년 정도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이후 부채 상환한 이후에는 순수익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 나오는 가게가 됐고요. 가게가 작고 이제 친동생이랑 저랑 둘이 하고 파트타임 알바 여기도 한 명 쓰고, 나중에는 장사 잘 돼가지고 남자 매니저를 하나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고, 2016년도에 복구 다 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 그로기가 온 거예요. 와, 이거 돈도 안 되고 이거 할 짓이 못 된다, 이 생각이 됐겠죠. 계속 무리한 확장에 계속 빚 밀려 있는 거를 계속 갚고 그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냥 번아웃만 와서 그런 상황이었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동생 술 장사 시킨다고 이제 저한테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압박을 넣었었고, 이때 이미 저는 바이럴 마케팅 회사랑 DJ 스튜디오, 그 다음에 DJ 공연업 같은 거를 동시에 다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게에서는 동생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라 평일에는 한 2시간 피크타임에,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3, 4시간 정도 피크타임에 가서 그냥 서포트 정도, 파트타임 알바처럼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손님이나 뭐 직원 뽑는 거, 그 다음에 매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동생 위주로 거의 돌아가고 있어서 동생 가게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번아웃이 오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게를 일단 내놓습니다. 요때 바이럴 마케팅 회사는 정리를 해요, 제가. 이거 너무 펼쳐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이럴 마케팅 회사는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권리 제대로 받고 팔라고 2억 조금 넘게부터 내놓습니다. 근데 논현동 상권의 특징이 백종원 브랜드들이 거의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경우가 많았었고, 건물주가 백종원 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뭐 전체 건물을 쓰지 않는 건물이라도 점포가 빠지면서 건물 매매가 미친 듯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논현동 상권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본 더본코리아에서 통으로 브랜드들이 쓰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점포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그 한신포차 사거리를 중심으로 백종원 골목이라고 불리는 그 라인 쪽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점포 수가 한정적이었어요. 1층은 당연히 권리금이 있었고 5층, 6층 건물에도 권리금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상권이었었거든요, 이쪽이. 강남은 건물 매매가 점포 매매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건물이 더 잘 팔려요, 가게보다. 그러면서 일단 백종원 골목이라고 하는 그 논현동 시장 골목통이랑 신논현 쪽까지 미친 듯이 공실 건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권리금이 여기서 증발을 해요. 그래서 계속 2년 동안 팔라고 뭐 2억부터 해서 1억 2천, 뭐 1억 막 이렇게까지 막 계속 가격을 낮췄었는데 결국은 기간 내에 못 팔고 점포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원상비용 복구 비용 다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 퇴직금 주고, 동생도 퇴직금 달래서 퇴직금 주고, 그냥 싹 다 뜯겼어요. 싹 다 뜯기고 하니까 장사 멀쩡하게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씩 나오던, 기본 1,000만 원씩 나오던 가게가 그냥 최초 창업비용 3,000만 원 딱 덩그러니 제 손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된 이유도 뭐 위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도 있지만, 이제 사람에도 많이 치이고, 그 다음에 이런 펍 스타일이나 라운지 스타일들, 주류 업종 계통은 약간 전통의 맛집처럼 노포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계속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떼어서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뭐 계속 리뉴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변에 새로운 점포들도 새로운 가게들, 경쟁업체들 생기고 하면은 브랜드를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특히나 여자 손님들은 다시 오지 않아요. 단골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있는데 없어 보이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쌓이지 않는 영업 헤리티지 때문에 염증이 심각하게 한번 왔었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와서 그냥 여자를 찾아요, 이런 장사를 하면. 술 장사는 뭐 여성분들이 나오는 뭐 토킹바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남자들이 와서 술을 먹고 싶어 하는 자리는 여자들이 많으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손님들이. 그래서 결국 술 장사는 여자 손님 수급이 절실하고 술과 여자 손님들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맨날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면 현타가 오는 거죠. 하루에도 그래가지고 매일 논현동 있을 때는 출근할 때, 뭐 출퇴근할 때, 뭐 식사할 때 논현동 로컬 애들 가는 뭐 푸마시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번호 몇 개씩 따고, 출근하면서 따고, 퇴근하면서 길바닥에서 따고, 그래서 여자 번호만 한 3,000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DJ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파티할 때 막 여자들 막 200명씩 깔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 가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미친놈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여자 고객들 관리하는 것도 현타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짜증나는 상황으로 해서 마지막 7일 동안 문을 닫고 혼자 폐업 정리를 해놓고
이때 또 다시 몰빵해가지고 압구정에다 지금 현재 스튜디오 공사를 같이 했었죠. 음. 그래서 현재는 선택과 집중이 답이라고 해서 사업 파트를 좀 간결화하고 그 음악 공연 이런 쪽으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살려서 컨설팅하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창업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 기존의 라운지 펍 이런 것들 운영했던 창업 스토리는 빚 갚다 끝났다라는 결론으로 그냥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폐업하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남았어요. 그 정도 여력만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결국 정리하고 나면 계속 리뉴얼을 해왔기 때문에 재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남기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다가 대형 클럽 라운지들도 뭐 팬시하게 해서 막 한 달에 막 몇억 뭐 몇십억씩 땡긴다 이런 가게들도 나중에는 결국 세무조사 당하고 자금 출처 조사 당하고 원래 투자자 털리고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파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없이 시작하기도 했지만 이게 돈 끌어다가 확장하고 하면 이렇게 돼요. 장사가 잘 되면야 1, 2년 안에 마이너스 없애고 이제 막 벌어들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별별 외부 요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이쪽 리스크예요. 그리고 유흥 쪽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제나 시선들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태원의 예를 들면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진원지로 딱 찍혀가지고 2년 동안 개고생을 했었죠. 제 지인들도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컨설팅하고 뭐 음향 시공 해주고 이런 가게들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죽으려고 하는데 2년 동안 버티고 나서 아 인제 풀렸다 조금 정상으로 가자 원상 복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태원 또 그 사건 최근에 좀 그 안 좋았던 사건이 좀 불행히도 발생을 해버리면서 지금 또 다시 코로나보다 더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저 논현동에 있을 때 뭐 그렇게 주변에 건물 매매가 다 되면서 공실 건물이 그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딱 그 임팩트 있게 딱 벌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운영을 하시거나 처음에 창업하실 때 아 이런 방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요 정도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뭐 크게 도움되는 얘기는 없지만 뭐 동업부터 뭐 가족 경영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보고 했던 제 얘기를 좀 요약해서 어떻게 보면 20분 동안 주저리 떠든 건데 그냥 라디오 들었다 생각해 주시고 뭐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 채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바이럴 마케팅 회사 운영할 정도로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 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왜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해야지 마케팅도 내가 유지해야지 블로그도 하루에 뭐 두세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매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따로 그거는 한 편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창업하시는 분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